어제 저녁에 굉장히 이상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부 총재가 오는 8일에 특검에서 이제 나오라 이렇게 출석 통보를 했는데, 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이 바로 오광수 변호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누구냐면은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가 차명재산 의혹으로 나흘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으로 합류를 했다? 이거 왜 이분은 이런 선택을 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피고인의 이익에는 뭐 가장 부합하는 변호사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 피고인의 이익 관점에서 사건을 본다. 난 변호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걸 맡으면 본인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세니까. 네. 이런 전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특검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명됐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이익관계. 이해관계 서로의. 이해는 표현이 약해요. 그래요? 이익관계. 이익관계로 놓고 보면 뭐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최종의 선택을 했다. 선택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광수 변호사가 사실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굉장히 정권에 부담을 안겼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굳이 맡았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비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희 기자님 되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는 기사 딱 보면서 뭔데 이거? 놀라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안 쪽팔리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고,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런 선택이 가능한 이게 부류와 네. 이런 선택이 가능할 정도의 유혹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좀 낯설더라고요, 보면서. 네.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았지만, 특히나 이 정권 나오고 그 4일간의 이력이 거의 이 변호사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력 가지고 상을 대체 얼마를 민정수석 받았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수임료가 얼마일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쇼핑백으로 돈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죠. 그리고 주고 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부끄럽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낭만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네.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물론 어찌 보면 자기의 이익, 그게 뭐 경제적인 이익이든 자기의 명예이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수단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사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사람 같아요. 이런 선택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검찰 개혁을 막 칼을 휘두르면서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인물이다. 이게 가족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나 뭔가 방향에 대한 동의가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썼으면, 그때 이 찬반들이 있었잖아요. 네. 출범하고 나서 장관도 아니고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면 비서진인데, 네. 강행할 거다, 그냥 갈 거다, 뭐 지킬 거다, 이런 데 있었는데, 사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던 건데, 처음에 픽한 거는 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네. 정리한 건 참 잘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사실 다행이다. 이런 그 변호사들 중에서 내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형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오 빠지는 일이잖아요. 예.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불과 3개월 전에 본인이 차명대출 받고 재산 맡겨놓고 검사장 시절에 그래서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서 낙마했는데 좀 쉬어도 되잖아요. 네. 이름 안 올려, 미디어에 이름 안 올라와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맡았다. 이거는 나는 가오는 없지만 돈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반대다. 야, 그러고 나서 n분의 1인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원오브댐으로 그냥 쳐달라. 네. 근데 이분이 원오브댐 했던 변호들이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회장 변호 이런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원오브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이분이 온리언 아니면 유니코 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원이에요. 이분은 왜? 원오브댐이 아니라 원이다. 이 사건의 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JTBC 보도를 보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호수 변호사도 법률 자문으로 합류를 한 정황이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본인은 김호수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난 아니다. 난 여기 합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JTBC에서 입수한 서류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법률 자문을 해준 그런 서류들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김호수 변호사가 속한 로펌에 박상진, 김건희 특검보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같은 로펌에 있는데 이 박상진 특검보는 특히 여기서도 김건희 특검 안에서도 통일교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김호수 변호사가 이걸 맡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호수 변호사를 만약에 맡았다고 하면 그게 선임의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하는 같은 거죠. 로펌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지 선임을 한 않겠어요. 것이다. 그리고 네. 저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밀착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으로는 문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든 말든 간에 네. 법률적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는 되지만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 특검보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아마.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부터는 2배, 3배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람들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악재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바람으로 해봅니다. 한학사 총재에게 악재일 수 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 법률사무소 이름이 굉장히 투명한 것 같아요. 네. 중앙엔 남부인데 왜 중앙엔 남부인 줄 아세요? 왜 중앙에 남부? 중앙지검장 출신과 남부지검장 출신처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로펌 자체가 전관을 약간 내세우고 있는 로펌이네요. 그 얘기인데 네. 우리는 전관이 있어요. 이거를 홍보하는 로펌이에요. 네. 근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일단 특검보를 뽑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전략적 미스? 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변호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영업 전략이라든지 뭐 활동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로펌은 이름 자체가 중앙엔 남부다. 그러니까 중앙과 남부엔 뭐가 많습니까? 경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경제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사건. 뭐 경제사건들 사범들이 많다는 거고 중앙은 어쨌든 이 형사사건과 아주 권력자들의 형사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전관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로펌인데 네. 여기서 이제 특검보가 왔다라는 게 하나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역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에서 전관은 은밀하게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이름을 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호수 변호사가 아마 네. 변호인을 맡은 게 아니라 법률자문이라는 역을 맡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공개되면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심지어 그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이 좋은 거 알아. 어떻게 하나 볼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이 한학사 총재가 절박했다. 뭐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JTBC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인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사실 8일에 소환됐는데 아직 뭐 나가겠다 말겠다 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학사 총재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이 얘기에 의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다가 뭐 입원 못하게 돼가지고 뭐 통일교 소속 뭐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한학사 총재는 그럼 8일에 뭐 출석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뭐 한 번 출석을 안 할 수 있겠죠. 2번도 안 할 수 있겠죠. 뭐 3번 안 할 수 있겠죠. 그럼 네. 특검이 판단해야겠죠. 신병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놓고 보면 한학사 총재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이미 좀 객관화된 사실들이 있고, 근데 거기다가 출석을 거부한다. 이거는 뭡니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 그런데 네. 어쨌든 통일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 통일교가 종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학사 총재도 그거를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지막 믿는 구석으로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다 건너의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일본에서 일본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정연합이 자민련의 중진 의원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리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착간전을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 정치자금 후원하고 당원 가입시키고 그래서 중진을 만들고 그 파벌에 베팅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아서 결국에는 그게 사단이 나서 아베 신조 총리가
죽는 네.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일본 검찰, 우리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네. 동경 특수부가 우리 검찰이 좋아하나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동경 특수부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부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일본 검찰이. 가족연합 해체시켜버렸어요. 해산명령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자세로 덤벼야 된다라는 말씀을 특검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한학사 총재에게는 별로 크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어쨌든 전 그 담당자가 참 담백하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담백해요? 예, 얘기가?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은 못 나가게 하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저번에 그 검찰개혁 속도 논쟁, 좀 이게 당정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네네. 대통령 이견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 관봉권 띠지 훼손하는 사안 때문에 사실은 여론이 확 저는 정리를 시켜버렸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네, 가만히 실수 둬야 되나. 의도냐 실수냐 실력이 안 되는 거냐 악의가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어떤 거든지 간에 검찰 손 좀 봐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합의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또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좀 되는 단계지만 네. 지금 딱 정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개입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아주 일반 시민적인 이게 분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해버리잖아요. 네. 이익을 위해서. 네. 검찰개혁 외부에서 막 주어지는 압박도 있지만 돈이나 이런 따뜻한 햇볕 때문에 자기들이 빌미를 다 제공하면서 밑을 무너뜨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좀 국민적인 분노나 자극 이런 것들을 에너지 삼아가지고 검찰개혁 쪽에 시동을 더 확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한학사 총재가 여러모로 악수를 둔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불리할 수 있고 검찰 개혁을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선택을 한학사 총재가 한 거네요. 2025년에 정교일체라는 말을 저는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좀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것 실제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정리를 해야죠. 네, 제가 지금 통일부 측이 대응하는 모습을 그냥 기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이 정도로 언론의 그러니까 규모나 조직의 하는 어떤 그 참어머니가 뭐 발표하고 이런 거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고립돼 있고 뭔가 외부와의 접촉이나 외부와의 단절이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시대 정체가 느껴지고 뭐 이런데 지금 어쨌든 온 세상이 주목하는 사건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포지션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절한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담백하다고 표현하셨지만 야 이거를 이렇게 변호인단을 가도 되나? 이게 브레이크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야 무조건 센 사람 데려오자. 왜냐하면 이게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 질서 안에서 누가 노를 못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를 어쨌든 보호하자.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라고 기자가 묻는데 뭐 담백하든지 순진하든지 아니면 솔직하든지 이거는 소환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검이 실제로 소환을 못해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공작에 당했다고 보고 그렇죠.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놓고 보면 통일부의 지금 대응이 오히려 이 특검의 입장에서는 별로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대응은 아니다. 이런 생각 대응은 듭니다. 이게 폐쇄적인 종교 집단의 한계인 것 같은데 예전에 코로나 때 신천지 쪽이 지금 대통령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일 때 세게 들이받으니까 네.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내부에 하나의 일관된 지도 체제를 통해 가지고 외부적인 그 환경과 상호작용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통일부도 지금은 뭐 자원이나 이런 거야 막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막아.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표현이 그렇지만 되게 아마추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지만 사실은 그게 딱히 유리해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리고 사실 한학사 총재가 이제 이렇게 소환까지 된 이유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2년에 만나서 이제 불법 장치 저금을 줬다 이건데 이게 권성동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큰절만 하고 돈 안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은 비서실장 수첩에서도 한학사 총재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다라고 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금일봉을 하사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고 하사. 그리고 뭐 따로 1억 원을 받은 정황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아마 다음 주 11일쯤에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 붙여져 가지고 표결을 해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수적으로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될 것이냐, 구속된 이후에는 권성동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포도의 성지 김천의 하우스에서 제대로 키운 최상급 프리미엄 샤인 머스켓을 준비했습니다. 꽉 찬 과육과 아삭한 식감, 월등한 당도, 껍질째 한 입에 쏙 넣어 먹기 좋습니다.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도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불체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숨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절차는 밟아야 숨을 수 되니까. 없는 상황에 그리고 그렇게 좀 기계를 보이실 것 같으면은 그러면 가게를 시켜가지고 내가 보내줘. 이 정도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돈을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니까. 아, 그 돈이 아니다? 네. 뭔가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를 축복이다.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사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교일체라는 표현, 하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중진 이상의 그 당에 아주 그러니까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그 여당의 네. 한때 여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큰 절도 그쪽의 기풍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현재 그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은 비참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권력자인데 네. 그런 권력자도 큰절을 할 만큼 종교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상대당이나 다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민들을 대할 때의 모습과 네. 진짜 아까 이익관계라고 하셨는데 그걸로 결탁되어 있을 때 이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권성동 의원은 뭐 이미 저는 뭐 정치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네.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건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레임을 야권 탄압, 야당 탄압, 우리 당을 작살내려고 하는 음모 뭐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네. 가리려고 하지만 너무 드러난 게 많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네요. 버림당할 겁니다 아마. 버림당할 국민의힘에서. 것이다. 당에서도.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김건희로 가는 정거장 역할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큰절과 이런 행위들을 보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가 처음부터 뭐 윤석열을 점 찍어서 한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우리 윤석열을 밀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국민의힘과 어떤 연관성과 관련성 연관 속에서 이제 일들을 해왔던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정거장보다 권성동 의원이 더 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더 큰 정류장 종착지로 가기 위해서 권성동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통일교에 말하자면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지금 특검이 잡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어쨌든 1억 원을 받은 거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권성동은 사실 가는 거죠. 1억도 굉장히 큰 액수의 뇌물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뒤에 줄줄이 달려있는 혐의들이 어떤 겁니까? 쇼핑백 2개는 지금 뭐 얼마야? 쇼핑백 얼마 들어가는 거야? 5억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옛날에 이완구 총리 시절에 비타 500 받았을 때는 언론사들이 실험도 네네. 하고 이랬거든요. 거기다 돈 넣고. 근데 쇼핑백이라서 지금 실험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쇼핑백이 얼마나 큰 쇼핑백이냐 이런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이 좀 가난해진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네, 하여튼 그 쇼핑백 2개가 얼마 들어가는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원 가입 문제가 있어요. 이 당원 가입 문제도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습니까? 대선 때 각 지구별로 돈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 대선 자금이에요. 불법 대선 자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건 87년 이후에 한 번도 끝까지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5천만 원을 받은 게 사실이 확인이 되고 국민의힘이 당시에 그걸 선거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이 쓴 돈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네. 수사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야겠죠. 권성동을 1억 뇌물 수수자로 손절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권성동이 그 이후에 국힘에서 어쨌든 찐윤의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관여를 했을 텐데 이거를 이 악물고 특검이 추적해 들어오는 거를 같이 말하자면 막아주고 죽을 것이냐 네. 이 선택인데 저도 그 얘기하신 대로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는 손절하고. 그러니까 사실 불체포 특권에 뒤에 숨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이게 절박하냐면 줄줄이 지금 소환될 거거든요. 네. 다른 의원들이 다른 건들로. 네. 근데 그 당에서 민주당과 다른 걸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사실은 좀 이 역설적인 이야기이잖아요. 나만 당하지 않는 거 알잖아.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제부터 그럼 그 다음부터 대기 순서대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사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 차원에서는 그리고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료애라는 게 서서히 사라지고 같이 죽자는 말이네로 되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이미 그런 암시를 했잖아요. 네. 어떤 거요? 본인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의 뿌리를 그렇죠, 흔드는 그렇죠.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결국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들 맞아요. 야 이거 나 혼자 가는 거야? 내가 가서 대선 자금 다 불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내가 당원 가입한 거 다 불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 당원 가입해서 대표 만든 게 누굽니까? 김기현 의원이에요. 네. 그 주장대로라고 하면 뭐 이거 다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알아먹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봐왔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언제나 그래도 그 사람이 손절당하고 끝난다.